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지역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순천시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순천시 일자리 지원센터에 접수된 구직 신청자는 모두 15,000여 명. 이 가운데 10,000여 명만 취업으로 연결됐습니다. 지난해 순천시권 내 5개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65%,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52% 수준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이처럼 청년 취업이 저조한 것은 구인 구직자 간의 이른바 미스매칭도 이유지만 열악한 산업 기반이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순천시도 고민 끝에 그동안 취업 지원 행정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먼저 단기 대책으로 역전 청년몰 조성, 웹툰 작가 육성을 비롯해 아랫장, 야시장 등 관광과 연계한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 1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체류형 관광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여기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아랫장의 야시장에도 청년 일자리를 한 20개 정도 이상 만들었고요. 또한 노후된 순천 일반 산단 58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오는 2020년까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복합 지식산업센터와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혁신 역량을 키우고 기업 환경 개선, 근로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됩니다. 도사 대룡지군의 18만 천여 제곱미터 면적에는 2018년까지 마이스 산업과 함께 R&D와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특히 순천시 해룡면 임대산단 내에 오는 2018년까지 10,000제곱미터 면적의 뿌리기술지원센터도 구축합니다.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를 금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도 주고 여기에서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어느 때보다도 하여튼 우리 순천은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재래적인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 같은 단기와 중장기 전략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설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홈페이지와 역 창구 등에서 오는 19일에는 경부와 경전, 충북선 등을, 20일에는 호남과 전라, 장항, 중앙선 등의 설 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1인당 최대 12매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과 자동 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생활 속 불편한 규제 발굴을 위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안을 접수받습니다. 광양시는 출산이나 육아, 취업이나 교통 등 다양한 생활 속 규제를 찾아 적극적으로 철폐하거나 완화하기로 하고 자체 발굴 작업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신고 대상은 법령 규정으로 인한 생활 불편 사항으로 현행 규정과 개정안을 함께 적어 당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 자신의 남다른 재능을 사회에 무상으로 전달하는 재능 기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겨울방학을 맞아 자치단체 예술단원들이 지역 꿈나무와 장애인들을 위해 이 같은 재능 기부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자신의 몸보다도 큰 아쟁을 익숙한 손놀림으로 연주하는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국악을 공부하지만 지역 저변이 좁아 평소 연주 실력을 높이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방학을 맞은 이들 아이들에게 여수시립 국악단원들이 직접 과외 선생님으로 나섰습니다. 아쟁뿐만 아니라 퉁소와 가야금, 피리까지 국악단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국악 꿈나무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실력을 함께 모여 연주를 하다 보면 어느덧 아름다운 소리로 재탄생합니다.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선생님들, 국악단 선생님들께 많은 걸 배워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과 후 보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 자신들이 가르친 아이들이 실력을 뽐낼 때면 국악단원들에게 남다른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한켠에서 장애인 30여 명이 모여 멋진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여수시립 합창단원인 김혜일 씨가 지휘자가 돼 장애인 합창단을 만든 것은 지난해 8월. 매주 두세 차례씩 같은 합창단원 반주자인 임지연 씨와 재능 기부에 나선 결과 지난 연말 전국 합창대회에서 입상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노래를 강습하는 재능 기부자를 넘어 장애인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이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희망의 메신저가 됐습니다. 일과 끝나고 바로 와서 이렇게 같이 하면은 오히려 이제 밖에서 막 지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은 더 힘이 나요. 그게 더 좋은 거죠.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이웃과 함께하는 재능 기부자들로 추운 겨울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춘천시 생활체육인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재능 기부로 체육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배드민턴과 탁구, 테니스 등 세 종목 지역의 생활체육인들이 재능 기부자로 참여해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기본 자세와 스텝, 스트로크, 간단한 테크닉 등에 대한 현장 체험 학습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는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5년째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를 기한으로 사망사고, 후유장애 각 1,000만 원과 진단, 입원 위로금 지급 등을 보장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을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자전거 보험을 통해 지난 4년간 176명의 시민에게 1억 4천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천년고찰 진도 쌍계사 법당의 전년 해체 보수 도중 숨겨져 있던 벽화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20세기 초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서양화에서 쓰이는 유화 물감으로 그려진 탱화들을 MBC가 단독으로 촬영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조선 숙종 시절인 1677년 지어진 진도 쌍계사 대웅전입니다. 전면 보수 공사를 진행하다 석 달 전 해체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붉게 회벽칠이 되어 있던 법당 내부 벽에서 그림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사 거의 진행이 마지막 단계가 왔는데 이 벽체가 발견돼가지고 현재 공사가 이제 중지돼 있는 거거든요. 회벽칠 뒤에 숨어 있던 탱화들은 가로 3m, 세로 1.3m의 대형 벽화부터 1m, 0.6m 크기까지 모두 19점. 20세기 초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통 불화 기법이 아닌 서양화의 유화 기법으로 그려진 탱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웅전 수리 기록이 남아있는 1939년을 전후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색깔이 있는 미세한 분말에 식물에서 나온 기름을 섞어 채색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교하지 않아 불교 예술적 가치는 미흡하지만 탱화가 서양화로 그려진 배경과 회벽칠로 가려지게 된 이유, 작가 등은 근대 문화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부처님이나 이런 옥시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근데 굉장히 이렇게 듬성듬성 좀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쌍계사와 전라남도는 균열 등이 진행 중인 탱화의 원형 유지를 위해 벽 전체를 분리해 옮긴 뒤 탱화 보존과 연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다음 주부터 미국과 일본 전지훈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갑니다. 몸 만들기에 한창인 선수들,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좋아하는 탄산음료를 끊고 체중을 10kg이나 뺀 나지완. 지난해 자신을 비롯한 타선의 부진으로 가을 야구를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일찌감치 몸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팀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눈에 띄게 날렵해진 모습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고 그래서 안 먹고 안 자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사람들이 정말 나지완 열심히 준비했구나. 미뤄뒀던 결혼식을 치르며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양현종.
연봉에서도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인정받은 만큼 최고 투수 대우에 걸맞는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윤성민이 올 시즌부터는 선발로 보직을 바꾸면서 부담감은 덜었지만 목표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뭐든지 작년보다 잘하는 겁니다. 예, 방어율이나 탈삼진이나 이닝, 볼넷도 줄이는 게 모든 면에서 작년보다 더 높게 잡아야만이 제 스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 10명 안팎 끼던 부상 선수들이 올해는 3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도 올 시즌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입니다. 윤성민의 뒤를 이을 확실한 마무리 투수 발굴과 안정적인 득점 지원을 해줄 타격진 완성이라는 숙제를 받아놓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는 오는 16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오키나와에서 올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여수시는 지역 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 지원과 상인 교육 등 시장 경영 혁신 지원 사업과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또 시장 내 아케이트와 소방시설을 갖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다음 달까지 공모로 선정된 전통시장에는 국도비를 포함해 시장 한 곳당 80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조성한 예술촌의 개관이 오는 3월로 예정된 가운데 견실한 위탁 운영자 선정이 성공 운영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광양읍 사공리의 사라실 예술촌 조성공사가 지난해 말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공고를 낸 뒤 다음 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해 3월에는 개관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예술촌의 자립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자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지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반면 관련 예술인 단체들은 초기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여서 위수탁자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부산의 공격수 배천석과 제주의 미드필더 양준하 선수의 영입을 끝으로 올 시즌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배천석 선수는 지난 시즌 21경기에 출전해 1골, 1개의 도움을, 양준하 선수는 K리그 통산 100경기에 출장해 7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8.3도, 대구도 영하 1.2도로 어제만큼 춥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0도, 대구 4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호남 지방은 아침까지 눈이 약간 더 내리겠고요. 밤부터 또다시 눈 소식입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곳곳에서 약하게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가끔 구름만 끼다가 밤부터 다시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이 0도, 청주 1도, 광주 6도, 창원 5도가 예상되고요. 물결은 동해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추위가 잠시나마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